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사회 정주, 주도적인 삶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강 주도적인 삶. 첫 번째, 한국인의 여과. 두 번째, 노력, 성공과 실패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요즘은 그 주도적인 삶을 여가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인이 여가 시간에 즐기는 주요 활동입니다. 텔레비전 시청, 영화 관람, 등산, 배드민턴 등이 우리는 한국인이 즐기는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주도적인 삶의 한 부분인 여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여가 문화가 있을까? 여가 있는 삶입니다. 일가 생활이 균형을 갖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여가라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문화를 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는 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를 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2000년대 초 중반 무렵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을 시작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평균 기대 수명 증가와 같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죄송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도 52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52시간의 근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가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여가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여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가 활성 기본법을 제정하여서 여가 있는 삶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이제 주도적인 삶 속에서 여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는 어떤 여가 문화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일과 휴일 여가 시간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월 평균 여가 비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 낮잠, 산책, 찜질방 등 휴식 활동인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쇼핑이나 외식, 인터넷 검색, 1인 미디어, SNS 등의 같은 취미 오락 활동도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한국인의 여가적인 삶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거. 자, 여러분은 혹시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 어떤 여가 문화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친구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친지 및 친척을 방문하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운동이나 악기, 독서, 외국어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동호회가 활성이 되어 있고 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원하기도 하며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회 관람,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뮤지컬, 연극을 즐기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시나 공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관람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여가 문화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앞부분에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런 영화 문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친척 및 친지를 방문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여가적인 삶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대한 여행 정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보면요. 각 지역별 여행 정보와 전국의 축제 정보를 월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요.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여행,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행 등 주제에 따른 관광 코스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구석구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여행 사진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의 지역 여행 정보와 그리고 전국의 축제들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가적인 삶이 없거든요. 지금 너무 바빠서 어떤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번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곳에 어떤 여행 정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축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여행을 다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도적인 삶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은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주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도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꿈과 관련 표현들을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괴테,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자, 두 번째, 존 고다드,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손으로 적어야 한다. 발로 실천해야 한다. 리튼,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그라시안,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 같다. 자,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꿈이라는 단어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주도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꿈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꿈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꿈이 있다, 꿈을 이루다, 꿈이 가지다, 꿈을 실현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꿈이 있다, 꿈을 이루다, 꿈을 가지다, 꿈을 실현하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저에게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두 번째, 몇 년 만에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세 번째,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한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 꿈을 이루다, 꿈이 있다, 꿈을 가지다, 꿈을 실현하다, 꿈과 관련된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꿈이 있다, 꿈을 이루다, 꿈을 가지다, 꿈을 실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꿈을 꾸다, 꿈을 쫓다, 꿈을 키우다, 미래를 꿈꾸다 모두 다 꿈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이야기할 때 꿈을 꾸다, 꿈을 쫓다, 꿈을 키우다, 미래를 꿈꾸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든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꿈을 꾸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의 꿈을 쫓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미래의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꿈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꿈을 꾸다, 꿈을 쫓다, 꿈을 키우다, 미래를 꿈꾸다 이야기합니다. 계속 꿈을 펼치다, 미래를 설계하다. 자, 우리 모두 다 꿈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꿈을 펼치다, 미래를 설계하다 모두 다 꿈과 관련된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꿈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 노력과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성공과 실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다.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하다. 세 번째, 힘과 열정을 쏟다. 최선을 다하다. 네 번째, 고난을 극복하다.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다. 고난을 이기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 노력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다.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네. 네.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계속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하다. 자, 선생님이 해외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외국에 가서. 자, 근데 선생님은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외국어를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목표는 그냥 외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냥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힘과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면 자기 개발이나 도전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과 열정을 쏟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뭐예요? 그러면 노력하다는 뭐예요? 열심히와 노력의 차이를 아시나요? 열심히 노력. 맞아요. 하지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다는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더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의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가 연습을 합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한 번 더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하다라는 단어를 쓸 것 같고요. 노력하다는 뭘까요? 여러분, 노력하다. 노력하다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채우는 것을 노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선수가 연습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쉴 때 나는 그 연습을 다시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과 열정을 배워서 쏟아서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원이 아닌 곳에서 선생님 혼자 따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때는 선생님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도 해야 되고 아마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선생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어떻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노력과 성공, 실패에 관한 어휘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한다?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정하다, 그리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끈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를 얻다, 극복하다, 성공을 이루다,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성공, 실패에 관한 어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노력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정하다, 노력하다,
도전하다, 꾸준히 노력하다, 최선을 다하다, 끈기가 있다, 목표를 이루다, 성과를 얻다, 극복하다, 성공을 이루다,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단어들이 노력과 성공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에 관련된 어휘는 실패하다, 좌절하다, 절망에 빠지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건 실패 관련 어휘이지 그것이 실패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노력, 성공, 실패 관련 어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정하다, 실패하다, 노력하다, 도전하다, 꾸준히 노력하다, 최선을 다하다, 끈기가 있다, 좌절하다, 목표를 이루다, 성과를 얻다, 극복하다, 성공을 이루다,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절망에 빠지다. 모두 다 노력과 성공에 관한 어휘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어휘들은 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꿈과 관련된 삶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꿈을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법 활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문법 활용은 어떠라면, 는다면, 니은다면이라는 문법입니다. 우리 형용사, 동사, 어떠라면, 형용사, 동사, 는다면, 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더, 으면이라는 문법을 여러분 아시죠? at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거고, 우리 더라는 해상을 말하는 거고, 의면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해상해서 그 일이 어떻다? 했으면, 그 일을 안 했으면, 어떤 과거에 대한 아쉬운 일 또는 다행스러운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일을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다 했으면 또는 그 일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떠라면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지금 생각하니 그때 했으면 안 했으면 지금의 회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어떠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용사, 동사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 먹었더라면, 하다, 했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학교에 열심히 다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 자, 지금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로 넘어가서 내가 학교에 열심히 다녔더라면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떠라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다.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행복해요. 그래서 과거에 아니었으면 어떻겠나라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목표를 이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목표를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최선을 다했더라면 지금 목표를 이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네 번째, 어떻다? 옷을 따뜻하게 입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으면 지금 감기에 안 걸렸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옷을 따뜻하게 입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앗었더라면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우리 앗었더라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다면입니다. 형용사 다면, 동사 는다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많다, 많다면, 크다, 크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나타내는 if, 만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사는 받침 있어요, 는다면, 받침 없어요, 니은다면. 그래서 먹다, 먹는다면, 가다, 간다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f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열심히 노력하다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자,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야기합니다. 자, 끈기가 있다. 꿈을 성취할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조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끈기가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목표가 네,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다. 꿈을 이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지 않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문법 는다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30강 지역사회 정주 그리고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